여러분, 방광도 늙는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우리 삶에서 아주 중요한 배출 행위인 소변, 누구는 참지 말라 하고 누구는 참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 소변을 참다가 놓아야 할까요? 아니면 생각날 때 그냥 놓아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글 쓰는 닥터 김철중입니다. 참을까 말까 고민되는 소변 타이밍, 오늘 알려드리겠습니다. 남자는 나이 들수록 화장실 들락날락거리는 횟수가 점점 늘어납니다. 방광과 요도 사이에 자리 잡은 전립선이 커지면서 오줌줄을 눌러 소변이 시원하게 나오지 못하는 탓도 있고요. 이 노화로 방광의 탄력성은 줄고 민감성은 높아지기 때문이죠. 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대개 50대가 되면 과민성 방광 상태가 됩니다. 소변이 자주 마려워지는 거죠. 예를 들어 과민성 방광 상태에서 방광의 소변이 100cc만 차도 화장실에 갔다고 합시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뇌는 이 사람은 이 정도 양일 때 소변을 봐야 하는구나 라고 인식합니다. 그러면 실제로 방광에 소변이 다 차지 않았는데도 소변을 누라는 신호를 내보냅니다. 그렇게 되면 자주 요의를 느끼고 화장실을 뻔질나게 들락날락 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방광에 소변이 넉넉히 찰 때까지 참아야 합니다. 소변 참으면 안 돼, 병돼 라는 말 절대 아닙니다. 소변 참기를 반복해야 방광에 가득 찰 때까지 요의가 안 생기고 한 번에 시원하게 소변을 넣을 수 있게 됩니다. 소변은 오히려 참아야 좋은 것이죠. 하지만 일단 요의를 느끼면 오줌을 참기가 쉽지 않죠. 이 방광 예민성이 심한 사람은 고속버스 여행을 못할 정도입니다. 이럴 때 소변을 참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소변이 마려워 싸야겠다는 생각이 들면 항문 괄약근을 지그시 조여보세요. 방광 출구와 항문 괄약근을 담당하는 신경은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항문과 회음부를 조이면 방광 출구가 오므라들면서 요의가 사라집니다. 항문 조이기를 꾸준히 연습한다면 방광에 고이는 소변량이 늘어나 화장실을 가는 횟수가 줄고 한 번에 나오는 소변량은 많아집니다. 풍성하게 나오는 오줌발을 보면서 흐뭇해질 겁니다. 단 이 방법은 요로결석이나 심장질환이 없을 때 적용해야 합니다. 주의하세요. 중년 이후 남자 중에 소변 보고 나서 오줌 몇 방울을 속옷에 지려 난처하다고 말하는 이가 의외로 많습니다. 이 소변 보고 나서 터는 행동으로 나름 깔끔하게 마무리했다고 했는데 옷을 추스리거나 걸어 나오는 과정에서 소변 몇 방울이 뚝뚝 떨어져 낭패를 본다는 얘기죠. 그러면 다들 전립선이 약해졌나? 하고 투덜댑니다. 이 속옷에 소변이 묻기 때문에 냄새도 나고 위생적으로도 좀 찜찜하죠. 이를 의학적으로 표현하면 배뇨 후 요점적 현상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나이 든 이의 고개를 숙이게 하는 이 작은 물방울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남자 요도는 방광과 전립선 경계에서 시작해서 항문과 고환 사이 회음부 요도로 내려왔다가 성기 쪽으로 올라가서 미끄럼틀 타듯 밖으로 내려가면서 끝납니다. 따라서 중력의 영향을 받는 가장 아래쪽 이 회음부 요도에는 오줌이 항상 남아있게 됩니다. 이 젊었을 때는 이 회음부와 요도 근육이 발달되어서 소변을 보면서 짜주는 힘으로 남아있는 오줌이 쫙 밖으로 나가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었죠. 하지만 나이가 들면 회음부 골반과 요도 주변 근육이 약화되죠. 요도의 탄성도 줄면서 회음부 요도에 상당량 소변이 남게 됩니다. 그러다가 배뇨 후 몸을 움직이는 과정에서 회음부 근육이 조여지면서 그 오줌이 밖으로 떨어지게 되는 거죠. 이 전립선이 느슨해서 생긴 문제가 아닌 겁니다. 해결책은 간단합니다. 소변을 다 보고 나면 회음부에 순간적으로 힘을 주어 남은 오줌을 짜주면 됩니다. 배뇨를 마무리할 때 까치발을 하는 것도 요도 탄성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도 안 되면 회음부를 손으로 직접 눌러서 남은 소변을 밀면 됩니다. 하지만 이 동작은 이 공중 화장실에서 하기에는 다소 민망할 수 있기에 평소에 이 회음부 근육을 단련시키는 게 좋습니다. 항문과 회음부 주변 근육을 약 3초간 힘을 주어 수축시켰다가 풀어주는 훈련을 반복하는 거지요. 그러면 앞서 얘기한 소변 참기에도 도움이 됩니다. 자, 여성은 남성과 달리 요도가 방광에서 나와 아래로만 향하고 길이도 되게 짧습니다. 4cm 정도입니다. 짧아서 배뇨 후에 남아있는 오줌이 없습니다. 다만 노화에 따라서 케겔로 불리는 회음부 근육, 즉 골반 기저근이 약해지면 요실금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고령사회가 되어감에 따라서 요실금을 위한 어른 기저귀 판매도 늘고 있고요. 70세 이상 여성의 약 40%가 크고 작은 요실금을 겪습니다.
그만큼 흔한 일이라는 거죠. 여성 요실금의 60% 이상이 일상 속에서 기침이나 웃을 때 순간적으로 복압이 올라서 실수하게 되는 복압성 요실금이지요. 정도가 심하면 수술을 받아야겠지만 아주 찔끔찔끔 새는 수준에서 불편함을 참고 사는 이들이 많습니다. 이때 골반 기저근을 강화하는 훈련을 하면 방광 출구가 잘 잡혀서 요실금을 줄여줍니다. 골반 기저근은 대장, 방광, 자궁 등을 받쳐줍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복부 지방이 많이 쌓이면 이 잠기와 함께 지방도 받쳐야 하기 때문에 골반 기저근에 큰 부담이 되고요. 이는 요실금 유발 요인이 됩니다. 가장 권장되는 게 케겔 운동이죠. 이 케겔 운동은 1948년 산부인과 전문의 아놀드 케겔 박사가 만든 운동인데요. 소변을 참을 때처럼 회음부 근육에 힘을 줬다가 풀기를 반복하는 운동입니다. 자, 이 동작을 통해 방광에 받는 압력을 견딜 수 있도록 요도 괄약근 수축력을 키워주자는 거지요. 그리고 허벅지 안쪽 근육은 골반 기저근과 맞물려 함께 방광을 받쳐줍니다. 따라서 골반 기저근 강화와 허벅지 내측 근육 운동, 복부 지방 감소 운동을 실시하면 요실금 회복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자, 기사로도 소개한 적이 있는 회음부 근육 강화 운동 하나 알려드릴게요. 의자만 있으면 바로 시작할 수 있으니 지금 한번 따라해 보세요. 의자에 앉아서 두 발을 바닥에서 띄워주세요. 그 다음 양무릎을 안으로 모아 조여줍니다. 이 상태를 유지하면서 2초에서 3초간 정지. 자, 한 번만 더 해볼게요. 다시 땅에서 발바닥을 띄우고 무릎을 안으로 모아 조여주세요. 이때 허벅지 안쪽에 있는 내전근에 힘이 들어가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같은 동작을 6회에서 10회 반복해 주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운동법입니다. 등받이에 기대지 않은 상태에서 시작하셔야 합니다. 먼저 두 발을 붙인 채로 올려주세요. 그 상태에서 양무릎만 벌려줍니다. 그 상태로 2초에서 3초 유지. 자, 동작을 따라 하시다 보면 골반 안쪽 근육인 치골 미골근과 아랫배에 자극이 오실 텐데요. 이 치골 미골근을 강화시키면 방광과 요도에 있는 소변 조절 괄약근을 회복시켜 요실금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 운동은 4회씩 2에서 3세트 반복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 동작은 조금 난이도가 있는데요. 자, 두 다리를 붙인 상태에서 한쪽 다리만 높게 듭니다. 허벅지 안쪽과 복부에 힘이 들어가는 걸 느끼며 2초에서 5초 버텨주세요. 같은 동작을 4회 반복합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복부와 허벅지 안쪽 근육을 사용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자, 정리합니다. 소변은 참아야 한다. 그리고 오줌 셀 틈이 없도록 회음부 근육을 강화하자. 오줌발을 보면 건강해 보인다고 하죠. 오줌발을 세게 만들어주는 회음부 근육 강화. 앞으로 놀면 뭐하냐는 심정으로 생각날 때마다 자주 해봅시다. 지난번에 소변은 참아야 된다고 했는데요. 그렇다면 대변은 어떻게 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변은 참으면 안 됩니다. 똥은 참으면 약이라는 옛말은 엄연히 틀린 말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글쓰는 닥터 김철중입니다. 지난 소변편에 이어 잘 싸는 법 두 번째 시간, 오늘은 대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 변이가 왔을 때 참는 행위, 이 항문까지 도달한 대변에 대한 예의가 아닙니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세상 밖으로 나갈 태세로 항문까지 접근했던 대변을 참게 되면 어쩔 수 없이 대변이 뒤로 물러서는데요. 그러면 직장 내 압력이 높아져서 항문 주변 혈관이 부풀어 오르는 치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때 대장에서 대기 중인 대변은 시간이 오래 가면서 수분이 증발해서 딱딱해지는데요. 딱딱하니 나오기 힘든 거죠. 결국 움직이는 연동 탄력이 떨어져서 변비의 원인이 되는 겁니다. 게다가 대변 숙성 기간이 길수록 이 대장이 대변 속 퇴적물에 닿는 시간이 길어지는데요. 그 과정에서 대변 독소 자극으로 대장암 발생 위험도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자,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배변은 물 들어올 때 노젓는 식으로, 즉 변이를 느낄 때 바로 배출시키는 게 좋습니다. 물론 규칙적인 배변 습관을 기르면 가장 좋습니다. 팁을 하나 알려드리면요. 우리 몸은 아침 식사 시 위장 운동이 일어나는데요. 이게 장 운동도 자극합니다.
그래서 아침 식후에 변이를 많이 느끼는 이유가 되는 거죠. 자, 이걸 습관화하면 매일 아침 정기적으로 대장을 비울 수 있을 겁니다. 잘 싸야 건강하다 이런 말 많이들 하죠. 하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변은 잘 싸는 게 아니고 잘 만드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대변을 잘 만들 수 있을까요? 요즘 변비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변비가 있으면 배변을 하는 그 순간뿐만 아니라 하루 종일 아랫배가 묵직하고 소화불량이 나타나는 등 일상생활에 큰 불편함을 줍니다. 변비를 줄이는 첫 번째 방법, 아침에 일어나 시원한 물 한 잔을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공복 상태에서 물을 마시는 것은 위장을 자극해 소화를 활발하게 하고 노폐물을 효과적으로 배출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 잠들어 있는 장을 잠에서 깨게 하는 것이죠. 몸속에 수분이 충분하면 대변이 딱딱해지지 않고 장의 연동 운동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으므로 평소에 물을 많이 마시는 습관도 매우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 식습관을 개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대한 육류는 적게 하고 식이섬유는 많이 먹어야 합니다. 육류는 대부분이 소화되어 몸으로 흡수되기 때문에 이 대변으로 배출되는 양이 적고 굵기도 딱딱해집니다. 하지만 식이섬유는 우리 몸이 소화할 수 없는 식물성 물질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장에 낀 지저분한 노폐물을 대변과 함께 배출하도록 도움을 줍니다. 따라서 과일, 채소, 해조류와 같이 식이섬유소를 많이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운동도 변비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활동량이 적으면 장의 연동 운동이 적어지면서 변이 잘 배출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때 윗몸 일으키기는 장을 자극해 변비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운동뿐만 아니라 반신욕이나 좌욕도 하복부의 혈액순환을 원활히 해 변비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도 화캉스를 즐기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화캉스, 호텔과 바캉스의 합성어인 호캉스와 같은 맥락의 신조어인데요. 화장실에 오랜 시간 머무르며 휴식을 취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회사 근무 중에 몰래 화장실 변기에 앉아서 쉬거나 집 화장실에서 스마트폰을 하며 휴식을 즐기는 분들 계시죠? 마음은 편할지 몰라도 몸에는 절대 아닙니다. 일단 변기에 오래 앉아있으면 이 장과 항문의 압력이 가해지기 때문에 치액과 치질 같은 항문 질환을 유발합니다. 게다가 혈액순환이 저하되고 장 활동이 떨어져서 변비를 악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화장실 가서는 빨리 이를 보고 최대한 일찍 나오는 습관을 갖는 게 좋습니다. 자신만의 배변 발사각을 찾는 것도 중요한데요. 변을 볼 때 잘 나오지 않는다면 허리를 앞으로 약간 숙이는 자세를 하는 게 좋습니다. 일종의 푸세식 화장실 자세죠. 허리를 약간 숙이고 대변을 보면은 위에서 밀어주는 복압이 높아지게 되는데요. 이때 직장이 수직으로 세워지면서 대변이 밑으로 잘 빠져나오는 겁니다. 정리하자면 배변 시에 허리를 숙이거나 변기 앞에 발판을 두어 발을 올리는 자세를 하면 됩니다. 이 방법은 변비가 있는 아이들에게도 도움이 됩니다. 이 발에 힘을 줘야 배에도 힘을 줄 수가 있는데 아이들은 키에 맞는 발판을 써야 발에 힘을 줄 수가 있습니다. 자신만의 발사각을 찾아보세요. 시원한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고령사회로 나이가 든 사람이 늘면서 소변이 찔끔 새는 요실금처럼 자기도 모르게 대변을 찔끔 흘리는 변실금 환자도 늘고 있습니다. 아무튼 변실금은 이 가스가 새는 비교적 가벼운 증상부터 대변이 하루에도 몇 번씩 흘러나오는 수준까지 증상이 다양합니다. 이 항문은 기가 막힌 기관인데요. 기체, 액체, 고체를 나눠서 배출할 정도로 예민한 운동 기능을 갖고 있어요. 이 기능이 부실해서 변실금이 생기는 거죠. 일종의 항문 노화입니다. 나이 들어서도 항문 기능을 적절히 유지하고 변실금을 예방하려면 생활 습관 개선이 필요합니다. 변의 상태를 어느 정도 찐득찐득하거나 딱딱하지 않은 수준에서 배변하기 좋게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묽은 변은 아무래도 변실금을 악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물론 당연히 식습관에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특히 기름진 음식, 매운 음식, 술, 밀가루 음식 등 이 설사를 유발하는 시기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먹는 것 다음으로는 역시 운동이죠. 이 케겔 운동이 중요합니다. 케겔 운동은 1948년 산부인과 전문의 아놀드 케겔 박사가 이 골반 저근을 발견하고 요실금과 성기능 장애를 해결하기 위해서 개발한 행동요법입니다. 자, 골반 저근은 우리 몸 안쪽 치골에서 꼬리뼈에 이르는 근육입니다. 이 케겔 운동은 이 골반 저근을 소변을 참을 때처럼 조였다가
풀었다 하며 강화하는 운동인데요. 케겔 운동 시행 시 항문 주위 근육이 수축 단련되기 때문에 항문 건강에도 매우 좋답니다. 이를 강화한 운동법은 지난 영상을 참고해 주시고요. 이렇게 건강하게 만들어낸 우리의 대변이 누군가를 치료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실제로 서울의 한 유명 대학병원에서는 난치성 대장 질환을 앓는 환자들에게 타인의 대변을 넣어주는 치료를 하는데요. 이 엄격히 말하면 다른 사람의 대변 속 장내 세균을 이식하는 치료입니다. 이른바 대변 이식술이라고 하는데요. 사람의 대장에는 약 40조 개의 세균이 살고 있습니다. 이는 설사를 한다고 쉽게 나가지 않습니다. 이 대변 이식술은 대장 내 나쁜 세균이 과다 증식해 대장염이나 중증 설사라는 환자들에게 건강한 사람의 대변 속 장내 세균을 넣어주는 겁니다. 이 기가 막힌 방법이죠. 그러면 환자의 장내 세균 조성과 분포가 정상으로 돌아와 염증에서 회복되는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실제 치료 방법은 이 내시경으로 항문과 가장 먼 대장 끝까지 간 다음에 이 생리수로 묽게 한 액체 대변 200cc를 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새로운 장내 세균이 항문 쪽으로 천천히 내려오면서 골고루 퍼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부분은 대변을 이식할 때 대변 기증자를 누구로 할 거냐입니다. 그게 치료 성공에 이른 관건이니까요. 우선 건강한 사람 중에 바이러스 감염이 없는 사람을 고릅니다. 게다가 최근 3개월간 항생제 복용을 한 적이 없어야 합니다. 대개 환자 가족이나 친지들이 기증하게 되는데 기증자가 없을 때는 의료진이 나설 때도 있습니다. 제가 기자로서 취재하면서 알게 된 사례인데요.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는 30대 중반의 건장한 남자 내과 의사가 기증자로 뽑혔습니다. 그는 자신의 기증품을 잘 만들어서 환자에게 희사했습니다. 그가 제공한 대변 이식은 매번 성공적이었습니다. 가히 신의 산물이라고 할 만했습니다. 자기 똥으로 환자를 낳게 했으니 이런 명의가 어디 있습니까? 대변 이식계에는 이런 기증자를 슈퍼도너라고 부릅니다. 장내에 유익하고 생명력이 좋은 세균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 슈퍼도너는 이 장내 세균의 꽃미남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럼 누가 황금똥을 가진 슈퍼도너일까요? 우선 조건이 매우 까다롭습니다. 성병이 있어서도 안 되고 마약을 했던 경험이 있어서도 안 됩니다. 대사질환, 신경학적 질환이 있어도 안 됩니다. 담배를 펴도 안 되고 가음하지 않고 현재 먹고 있는 약물도 없어야 합니다. 이야, 쉽지 않죠? 그렇게 슈퍼도너가 된 이후에는 양질의 대변 작품을 만들기 위해 몇 개월 동안 단백질과 비타민이 많은 야채, 과일, 섬유질 많은 식품을 충분히 섭취해야 됩니다. 그래야 귀한 작품이 나올 수 있으니까요. 이 건강하고 정갈하게 살지 않으면 기증자가 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은 대변 기증자가 될 수 있을까요? 이 골프나 테니스도 피니시가 좋아야 잘 맞습니다. 그 얘기는 이 뒤가 괜찮다는 것은 그 앞이 괜찮다는 의미죠. 대변 기증자가 될 요량으로 살아보세요. 그런 의미에서 대변은 잘 싸는 게 아니라 잘 만드는 겁니다. 지금까지 글쓴 닥터 김철중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만들어 봅시다.